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중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죠. 한류의 파급력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서 동남아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도시 하나가 한국 문화에 점령당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정부가 나서서 한류를 제재해야만 할 정도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필리핀의 정치인이 한국 문화를 상대로 스크린 쿼터제를 주장해 화제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동안 자국 문화 산업은 응원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문화 침투로 인해 필리핀의 연예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상영 금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한국 문화가 어느새 타국 스크린 쿼터제의 주요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할리우드나 걸고 넘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한류의 위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한류의 인기가 가히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300여 편이 넘는 코리아 노벨라가 방영됐고 K-팝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문화 행사에는 필리핀의 젊은이들이 참석해 환호하는 것이 일상이죠. 한류의 인기가 한국에 대한 단순한 호감에서 현지 한식당과 한국 화장품 및 전자제품에 대한 인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도 선거 출마 당시 한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한 바 있죠. 소주 애호가로 알려진 그녀는 평소 BTS의 노래를 즐겨 듣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전 부통령 레니 로브레도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 드라마 팬이죠. 로브레도는 평소 퇴근 후 집에서 밀린 일을 하며 한국 드라마 시청을 즐긴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와의 한 인터뷰에서는 SBS 드라마 닥터스를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로 꼽기도 했죠. 아울러 선거철 당시 로브레도 캠프는 지지자들 중에 다수의 한류 팬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 한국어로 된 선거 유세 광고판도 도처에 설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 내 블랙핑크의 팬덤이 후원을 한 것을 시작으로 K-팝 아이돌 팬덤의 지지를 받게 되었었죠.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각종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한 공개석상에서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부각하면서 필리핀 엔터테인먼트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로브레도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솔직히 질투심을 느낀다면서 정부의 지원만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필리핀 정치계의 인사들도 한류 콘텐츠를 선호하다 보니 설문조사에 의하면 필리핀인의 70%에 육박하는 인구가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필리핀 교육부는 몇 년 전부터 필리핀 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했었는데요. 이렇듯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류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자국의 문화 발전이 늦어지게 되면서 스크린 쿼터제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비단 필리핀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이 한국의 명소를 여행하다 한국인 남성과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의 영화가 상영될 정도로 한류 열풍이 거센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류 인기는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명성이 자자한데요. 작년 6월 맥도날드가 BTS와 손잡고 내놓은 BTS 세트 메뉴를 한정 판매하자 도심 곳곳 맥도날드 매장의 업무가 마비됐었고 한류 팬을 위한 한국 마을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8곳 이상 조성됐었죠. 현지에서는 깜풍 코리아라고 부르는데요. 깜풍 코리아가 가장 많이 들어선 섬은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입니다. 5천 루피아의 입장료를 내면 태극기, 한글로 꾸며놓은 야외에서 사진을 찍고 한복도 빌려 입을 수 있죠. 포스트 차이나의 대표 시장으로 주목받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K-팝과 K-드라마에서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지금은 패션, 화장품, 관광, 한식 등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산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K-팝을 정말 좋아하는데 K-팝 뮤직비디오들의 조회수 지분에서 탑3 국가 안에 인도네시아가 거의 매번 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또 현지에서는 한국 아이돌을 롤모델로 한 아이돌이 등장하기도 했다는데요. JKT48이라는 아이돌 그룹 멤버의 대부분이 K-팝의 팬이라고 하죠. 2019년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한류 관련 행사도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2022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이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렸었는데 K-팝과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현지인들의 갈증을 드러내듯 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한 롯데 쇼핑 애브뉴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관객 입장 3시간 전부터 공연 관람객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총 300여 개가 넘는 팀들이 접수해 예년의 기록을 훌쩍 넘었고 치열한 사전 심사를 통해 단 12개 팀만이 초청을 받아 인도네시아 결선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총 2시간여에 걸친 열띤 경연 끝에 JYP 신인 걸그룹 엑믹스의 오를 커버한 여성 7인조 그룹 마브로즈가 대망의 한국 결선행 티켓의 주인공이 되었었죠.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마브로즈의 리더 18세 소녀 아딘다 핀타 아멜리아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해 나간다는 것이 설레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다며 오늘 공연을 복귀하면서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냈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이에 화답하듯 인도네시아 한류 팬들을 위해 그동안 태권도, 305, K-팝 댄스, 서예, 부채춤 교실 등을 운영하다 3월에서 4월에는 영역을 넓혀 한복짓기와 규방공예 교실을 열기도 했는데요. 한복짓기와 규방공예 수강생은 각각 4명, 6명으로 한정했는데 선착순 모집 10분 만에 모두 마감됐다고 합니다. 수강생 이네즈 씨는 10년 전 런닝맨, 무한도전 등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빠져 K-드라마, K-팝으로 관심을 넓혔고 독학으로 한국어까지 배웠다며 규방공예 바느질은 처음 배웠는데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는데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네즈 씨는 처음에는 감침질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감침질이 가장 쉽다며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5시간씩 바느질에 빠져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규방공예반 수강생 6명은 전원 한류 팬이며 이들 가운데 3명이 한국어를 구사하고 3명이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규방공예반 수강생들은 기본 바느질서 시작해 색동 복주머니, 바늘 방석, 규방 모빌, 마스크, 향락 모빌, 조각볼을 만들었습니다. 한복짓기반 수강생 4명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한국어 실력을 뽐냈는데요. 이들 역시 한국 문화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던 중 한복을 직접 짓는 경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피트리아라 마얀티 부기스 씨는 K-팝, K-드라마는 당연히 좋아하고 부채춤까지 배웠다며 전에 한복을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았다. 한복 치수 재는 법부터 시작해 바느질까지 배워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안 라비아니 씨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 10년간 한국어를 배웠다.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 하나인 한복짓기를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한국어로 말해주었죠. 수강생들은 손바느질로 제작한 어린이용 한복을 들어 보이며 아까워서 내가 소장할 것, 조카에게 선물할 것, 어른용 한복 제작에 도전할 것이라고 자랑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한류 사랑은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각 대학에 개설된 한국학 강좌가 현지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과 함께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한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인데요. 인도네시아 한국학은 1987년 자카르타의 명문 사립인 나시오날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06년 현지 최고 명문인 인도네시아 국립대에 한국학과가 개설돼 학문으로서의 한국 연구 붐을 이끌고 있죠.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은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에 취업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 할리우드 못지않은 한국 영화 산업을 벤치마킹해 인도네시아 영화 부흥을 이끄는 사업을 펼치고 싶다며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미 한국에 유학을 다녀와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이들은 이구 동성으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매력을 치켜세웠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매력은 대중문화만이 아니었다며 초고속 인터넷망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대단하지만 촛불 시위를 통해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덕분에 강의에서 역동적인 한국을 소개할 수 있다며 극찬했죠. 한국학과 학생회는 매년 6월 말에 K-팝, 부채춤, 사물놀이, 한식, 한국 연극 등을 선보이는 한국 문화의 날을 여는데 4,000석의 대학 광장이 늘 만석이라고 합니다. 방송과 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도 꼬박꼬박 보도할 정도로 대학 내 최대 학생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누라니 학과장은 한국문화 동아리는 매년 8월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국문화 축제에 단골로 출연한다며 자발적으로 대본을 만들고 악보와 동영상을 구해와 연습할 정도로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한류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이렇듯 한류는 기가 꺾일 줄 모르고 해외에서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성장할 한류가 무척 기대되는 시점입니다.